네, 100세 시대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복용하는데요. 산양류 단백질 최고죠. 바쁜 사람들이 못 챙기는데 하루 딱 2스푼이면은 그냥 네덜란드 순 100% 산양류가 몸에 쫙 제가 복용해 보니까요. 근육이 막 살아나면 이봉규 TV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50% 할인하니까요. 이걸로 전화 거시기 바랍니다. 080-710-5555 네덜란드 산인데요.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구매 시 2통을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10통, 총 10통에 119,600원. 싸죠. 애국기업입니다. 저는 애국기업만 소개해요. 나머지 안 합니다. 애국기업이고 080-710-5555 제가 복용해보니까 근육 보시죠? 단백질 최고입니다. 하루 딱 2스푼만 드세요. 전화하십시오. 자, 우리 강호에 실력 있는 논객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한양섭 블로그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글도 페이스북에 화제의 글도 많이 쓰셨는데요. 좌파 논객에서 우파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에 일조를 하신 논객이신데, 자, 이제 이 중요한 게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국힘당 전당대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 38 전당대 성격은 네. 쉽게 얘기해서 2년 후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그 출중한 네. 당 대표를 만드는 시금석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정권 교체는 됐지만 지금 행정부 빼고 입법부, 사법부, 검찰도 좌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럼요. 예. 경찰은 뭐 그다음에 좌파가 압도적이고. 뭐 교육계, 정교조, 노동계, 뭐 좌파들의 잔당들이 또아리를 틀고 국정 철학과도 맞지도 않는 인간들이 다 나가야 되는데 알받게 하고 국정 철학을 제대로 네. 이행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전혀 국정 동력을 살릴 수 없는 지금 네. 절름발이 네. 어떻게 보면은 반쪽짜리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뭐 지방선거 이겼지만은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뭐 자기들이 집권 야당 집권 야당 행세를 하고 집권 야당 행세예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을 하기 위해서 예. 뭐 입법하기 위해서 제안한 법 77개 하나도 통과 안 해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게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천년만년 좌파가 한 20년 뭐 집권할 걸로 알고 예.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이라는 호랑이를 쉽게 얘기해서 우습게 알고 예. 내쫓다 보니까 예. 부메랑이 와가지고 네. 쉽게 해서 정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뭐 저는 솔직히 0.7%로 네. 우리가 이겼다는 게 저는 승복을 못 하겠어요. 저- 더 압도적으로 저는 에이, 그럼요. 이겼어야 했고 이겼다고 보는데 최소한 5.7%는 솔직히 말해서 최하 5% 이상은 이겼죠. 이긴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또 부정선거 얘기하면은 또 부정선거냐면 또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언젠가는 밝혀내야 밝혀질 된다. 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역사는 언젠가는 네.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부정선거를 분명히 밝혀내야 네. 돼요. 자, 이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번에 전당대회가 예. 이제 절체절명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분이 돼야 됩니까? 이제 이번에. 예, 그래서 대선 불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2년 후 총선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네. 정치 생명이 좌우된다고 봐요. 그렇죠. 총선 압승을 안고 가반수를 못 채우면은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중도 낙마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인물, 예. 경쟁력을 갖춘 인물. 예. 첫 번째 수도권, 두 번째는 중도층, 그 다음에 세대별로는 2030 MZ 세대의 지지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얻을 수 있고 네. 중도의 확장성이 있는 인물이 네. 당 대표가 돼가지고 수도권에서 예. 7, 80석을 우리가 얻어야지 네.
180석 이상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어요. 예. 제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높다고 그것만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가지고 우리가 총선 승리를 한다? 그것은요, 말은 그럴싸하지만 그 중도나 이런 분들은 투표를 할 때 당 간판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을 보자고요. 예. 민주당이 왜 자꾸 호남 출신이 아닌 경상도 출신을 당대표로 만들고 그다음에 대권 주자를 만들겠어요. 이제 콘크리트 호남 기본 그건 있으니까. 표에다가 수도권 출향민들 표 플러스 부울경 알파. 부울경이 한 30%가 지금 좌파가 지금 30% 정도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예. 김영삼 씨가 3당 합당하기 전만 해도 거긴 완전 야도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김영삼 씨 때문에 이제 보수화 됐다가 친노 문재인 이제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네. 그쪽에 상당히 진보 진영이 예. 좀 확장이 많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벤치 마킹을 해야 돼. 예. 그러려면은 국힘당 후보 몇 면을 보면은 영남 출신, 강원 출신, 충청, 수도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영남 출신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은 표 확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거기 저는 가는 없다고 거지. 봅니다. 예. 그렇죠. 예. 네. 수도권이 승부를 결정짓는데 예. 그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수도권, 중도, MZ. 지난번에 그 비대위원장 정진석 예. 그분도 그 얘기했잖아요. 예. 당 대표는 세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이 총선을 이끌어야 된다. 예. 뭐 아까도 뭐 얘기했듯이 수도권에서 압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이 있고 그다음에 중도를 예언을 확장하고 MZ 젊은 세대 표를 끌어올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런 발언을 했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것이 바로 저는 윤심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우리 저 네. 한 선생님은 윤 대통령하고 예. 25분간 통화한 예. 전력이 있으니까 예. 윤심을 아실 텐데 윤심은 지금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윤심 발휘하는 사람들은 그 쉽게 얘기해서 아니다. 언론 플레이하고 허언부질해 가지고 당원들을 선동하는 그런 부류라고 보고 진실한 윤심은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 그러니까 예. 이 정리하면 예. 지금 윤심 발휘하는 사람들이 김장연대라고 그렇죠. 있어요. 김기현, 장제원 그렇습니다. 연대 있고 예, 예. 권성동이 또 있습니다. 예, 예. 윤심이다 이러면서 윤핵관 뭐 예, 예. 그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윤심 발휘를 누가 합니까? 예. 지금 뭐 윤심 발휘는 대표적으로 김장연대 김기현 김장연대하고 권성동이죠. 권성동 어. 두 사람이 대표. 거기는 아니다 이건 예. 거기는 아니라고 보고 아니구나.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어떤 수사 팀을 만들 때 나하고 친하거나 뭔가 뭐 마음이 맞는 사람을 팀을 해서 나는 한 게 아니다. 예. 무조건 능력 있는 사람, 예. 능력 있는 사람을 나는 그 추천해 가지고 팀을 이루어서 수사를 했지. 나하고 친하고 무슨 윤핵관이 어디가 있고 윤심이 어디가 있냐. 다 자기들이 아진 인수격을 만들어내는 게 불과하고 예. 나는 2024년에 총선에서 우리가 뭔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면은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어떤 절박함을 표시를 했거든요. 네. 그건 뭐냐? 바로 수도권에서 압승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당 간판이 돼야 된다. 예, 그런 그것을 얘기죠. 함의하고 있다고 저는 넌지시 봤어요. 이제 넌지시 얘기했다고 보는 그 거구나. 행간을 어. 들여다보면은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개각이 중폭, 소폭 개각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예. 그러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그 국토부 장관 원희룡. 원희룡. 아마 그분들에 대해서 차출설이 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기자가 그분들은 이미 정치적인 능력이 검증됐고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분인데 예. 내가 그분들이 뭐 나간다고 하는데 내가 뭐 말릴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분들의 의지에 달렸다 하면서
여운을 뒀어요. 어허, 예. 윤석열 예, 대통령이 개각에 인터뷰에서. 대한 뭔가 그걸 보면서 아 윤심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 뭐냐 국토부 장관 원희룡 다음에 플러스 안철수에 있지 않나. 안철수. 예. 아하.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예. 흥행에도 도움이 되고 예. 뭔가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투쟁력이 있는 이 우리 떠오르는 샛별 강태풍 강신업 아. 3자가 연대를 하면은 아. 완전히 한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하는 정통성이 있고 권위가 있는 당대표가 탄생됐다는. 안철수, 원희룡, 강신업. 그렇죠. 아, 이렇게 삼자 예. 연대를 하면은 예. 그게 윤심도 거기에 그렇죠. 작용할 예. 것이다. 그러면 폭발성이 있고 음. 이 전당대회도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저는 복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저 나름대로 복심은.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복심은. 예, 예. 여기서 이제 그 조금 의회가 원희룡 장관은 지금 뭡니까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아직 예. 장관 된 지 얼마 안 됐고 예.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예. 문제 지금 잘하고 그렇죠. 있고 예. 노조 문제도 잘하고 있으니까 예. 조금 더 일을 하게 냅두자. 예. 이런 의견도 있는데 원희룡 장관을 차출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 완전하게 압승을 하려면은 진짜 필수 카드가 딱 한 사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강신업 변호사는 신진으로서 투쟁력도 있고 이 열정이나 그런 엄청 강하기 때문에 분명히 바람을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난 그분을 지지하고 있어요. 예, 그분 같은 사람이 최고위원회 사실 들어가서 좀 경력을 쌓고 다음 당권에 도전하는 게 수순이 맞는 건데 이분은 진짜 바람을 일으켜서 흥행을 좀 하는데 어떤 그런 조미료 역할도 필요해. 근데, 그러면 원희룡 빼고 안철수하고 강신업 변호사가 둘이 연대하면은 파괴력이 떨어집니까? 그 파괴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희룡이를 당 대표로 만들면은 그분은 이미지 자체가 보수 색채가 좀 옅고 중도적이고 개혁적이에요.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호감이 많아. 제가 보기에 그래요. 지금까지 정치적인 행태를 봤을 때 굉장히 그 중도 플러스 2030 젊은 세대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쟁력이 맞아요. 제일 셉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만약에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다면은 윤석열은 그분을 당 대표로 밀고 있다고 봐요. 만약에 그러면 윤심이 거기 실렸다고 보는 거지. 만약에 장관 자리에 물러나면 한동훈 자꾸 한동훈은 아니고 한동훈은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이재명 아니고. 문재인 잡아야 되니까 그건 잘해야 되고. 지금은 선을 이제 긋고 돼, 있고 원희룡 장관이 물러난다면은 바로 나 출마를 한다는 그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연대를 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 안철수가 아니라 예. 나경원과 강신업의 연대는 어때요? 그런데요. 그건 또 안 됩니까? 나경원은 출마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마 안 한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적 과제로 그것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다음권은 다른 사람한테 좀 이름하고 저를 도와주시오. 사전에 교통 정리를 저는 했다고 봐요. 교통 정리. 근데 뭐 언론이 자꾸 여론조사에 넣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 윤심파리하는 사람들의 어떤 전략인 것 같아. 지금 언론 기사 쭉 이렇게 행간을 보니까 뭐 국힘 지지자 상대? 그건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진짜 여론조사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당원이 아닌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떤 당원 투표니까 100%. 이미지만 보고 무슨 나경원이가 출마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 장관급인데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라고요. 김기현이 막 살살 꼬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딱 넣어가지고 1위 만들고 자기가 또 2위 만들고 그러면 정계 출마를 안 하면서 그 주워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경원 지지표를
그런 여론 그 언론 플레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출마 안 한다고 봅니다. 저는. 예. 나경원은 네. 출마 안 한다. 예, 예. 교통 정리를 윤 예. 대통령이 예, 했다고 다 봐요. 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경원도 억셉트, 그러니까 받아들였다. 그렇죠. 교통 정리. 그리고 예, 그걸 예. 저출산 그 위원장을 그렇죠. 맡았다. 예. 저출산 고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그리고 뭐 그 교통 정리했으니까. 그렇죠. 아니 잠시 몇 달 그 자리에 앉히려고 그렇게 하면 사람이 가볍게 보이잖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장난치는 걸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그 인기 떨어져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야, 그렇군요.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때 이제 캠프 시절에 25분 통화하고 예, 예. 요즘은 통화 안 하셨습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카톡으로도 제가 어마하게 소통을 많이 했고 예. 문자 메시지로 소통을 많이 하고 제가 생각하는 뭐 지지율 제고 방안이나 예. 여론조사 나온 거 분석해가지고 어디가 약하고 어느 계층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뭐 이런 뭐 야권 단일 없이는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간다 그런 걸도 엄청나게 많이 보내고 해드렸어요. 그래서 안철수를 지금 예. 강신업 변호사하고 묶으려는 거는 예. 그때 이제 단일화에 대한 예, 예. 공 그렇죠. 공동 정부에 대한 예, 예. 어떤 공을 예. 이제는 예. 좀 장 대표 갈 때 예. 좀 섞어줘야 된다. 예. 저는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기 윤핵관이라고 하는 김기현이나 권성동이나 권성동, 이런 분들이 당권 주자는 당 간판이 돼서는 안 된다. 예. 쉽게 얘기해서 자기 정치를 하기 때문에 윤석열 국정 후보한기에 동력이 떨어진다. 그런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왜?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어요. 안철수가. 예. 그 분당에서도 60% 이상 득표를 했잖아요. 수도권 경쟁력 있죠. 그다음에 노원에서도 항시 선거해보면 55에 60% 나오더라고요. 예. 그 사람이 이미지가 상당히 중도 확장성이 강해요. 그건 저도 무시할 수 없지. 국민의당에 입당해가지고 안철수 운동을 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다가 이제 뭐 또 저하고 뜻이 안 맞아가지고 네. 저거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그 득표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 만약에 있어요. 안철수가 이제 뭐 당 대표로 선출될지 안 될지 음. 그래서 아직까지 모르는 거고 한동 아니 자꾸 한동훈이 네. 저기 저 원희룡. 원희룡 장관이 장관 그만두고 출사표에 던지지 않을지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 안철수, 예. 원희룡, 강신업 연대하면 누구를 저 대표 선수로 내세우고 연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 당 대표는 한 제가- 사람이 되잖아요. 예. 제가 가장 강력하게 음. 이제 좀 그 내세우고 싶은 예. 이제 강적은 예. 원희룡이야 사실은. 원희룡 당 대표 하는데 오케이. 강신업과 예. 안철수가 예. 도와줘가지고 연대해서 그렇죠. 예, 예. 뭐 당 대표 된 다음에 사무총장은 예를 예, 들어서 예. 뭐 누구를 하고 예, 예. 그다음에 공동 뭐 당 대표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고. 예, 예. 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총선 압승을 합니다. 180석 이상.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주 모셔야 되겠네요. 두 자리 제가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예. 오늘도 우리 또 예. 우리 또 왜냐면 지금 저 그 일리가 있는 게 예, 예. 우리 저 한 선생님은 좌파 출신이고 예. 호남 출신이시고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실망해가지고 예. 보수 우파를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예. 상당한 공헌을 하셨고 예. 지금의 이제 당 대표 선거를 바라보는 입장이 네. 이제 애초서부터 보수인 사람하고 그렇죠. 이게 다를 거예요. 이게 전체를 보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봐요. 한 선생님은 전체를 보고 우리는 그냥 보수만 보니까 이 한계가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예. 앞으로 귀한 말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호불호가 좀 너무 강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우리가 위해서 이 어떤 사람을 당대표로 해야지 총선 압승할 수 있는가 전략적인 판단을 잘 못하더라고요. 항상 전략적인 사고가 좀 부족해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국힘당이. 근데 저는 좌파 출신으로서 와서 보수들을 겪어보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객관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혹시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안철수를 뭐 옛날에 좋아했다가도 실망을 해갖고 돌아서고 했지만은 그것은 그 사람은 개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초월해야 돼요. 이번 총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략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정말 수도권에서 압승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람을 당 대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뭐 수도권은 또 이제 저 윤상현도 수도권은 그렇죠. 수도권이니까 예. 윤상현은 또 예. 어떻습니까? 윤상현 의원님도 네. 상당히 괜찮은 분이고 네. 중도 확장성이 있어요. 거기도 수도권이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네. 딱 두 갈래로 갈라질 것 같아. 음. 수도권 중도 의원 확장성이 있는 사람이 안철수 그다음에 이제 아직 그 원희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으니까. 안철수 플러스 윤상현 플러스 강신업. 강신업. 아. 그다음에 나머지 저쪽 좀 약간 보수 색채가 강한 그런 좀 기득권화된 그런 사람들 좀 국민들 봤을 때 약간 식상한 그나물의 그밥 또 나온다. 당 원내대표다가 또 당 대표에다가 나. 솔직히 말해서요. 그 당 흥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당권 잡으면. 알겠습니다. 당 대표 나오면.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또 예, 예. 모시겠습니다. 예, 네. 예. 우리 한양섭 칼럼니스트 그 강호의 강력한 농객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